마을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마을진담 2.0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1편을 좀 같이 하고 또 오늘 다시 2편을 바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상한 주장을 하다가 잘린 줄 알았는데 뭐 다행히 최인수 박사님께서 자르지 않고 고정 캐스트를 유지시켜줘서 오늘 또 뵙게 됐습니다. 박사님이 잘리면 저도 잘리는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예. 이거는 뭐 누가 자르고 잘리고 이런 게 아니라서. 예. 오케이,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 유튜브 반응들은 그냥 다음에 한번 더 체크하는 걸로 하고요. 지난번에 여기 뭐 음료가 있었는데 음료가 다 어디 갔습니까? 아, 예, 그 이대현 선생님께서 이제 최초에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뭐 시간이 지나니까 뭐 남는 게 없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계속 협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협찬해 주시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주소는 뭐 저희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은 두 동네의 주민자치 이야기였었고요. 이번 주에는 좀 이번 편에 좀 다른 문제인데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 화폐와 관련된 또는 지역 상품권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이제 정책적으로 붐업을 좀 타고 있어요. 이렇게 싹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왜 지역 화폐인가 지역 상품권인가라고 하게 되면 왜 이번 정부에서 특히나 더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이 붐업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원래 발행 액수를 보면은 2017년 무렵에 이제 전국 한 몇십 개 지자체에서 한 6, 70개, 7, 8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뭐 한 몇백억 원 정도를 발행했어요. 뭐 정확히 통계가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몇백억 원 정도 발행하다가 2018년도에서 이제 드디어 정권이 바뀌고 이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되게 좋은 정책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즉 경제적 약자를 살릴 수 있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국정과제로 밀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2019년에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이 이제 시작돼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배, 3배, 4배.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조단입니다. 몇백억이 아니라 조단입니다. 전국에 광역자치단체가 17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한 226개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몇 개 지자체에서나 이게 올해 통계를 보면은 현재 177개 지자체에서 옛날에는 뭐 한 7, 80개 정도에서 이제 3년 만에 한 177개, 그리고 발행 액수로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0배 정도 지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광역도 물론 하면 243개인데 대략 한 6, 70개 정도가 안 하고 그렇죠. 117개 정도 하면 뭐 거의 전국적으로 다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지역화폐 정책의 붕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참여자치 5.0 유튜브에서 실질적으로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정책론이라고 하는 강좌가 또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강의에 전재혁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지역화폐 정책의 붕업, 지역화폐인가 지역상품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한번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계속 같은 말을 쓰거든요.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 뭐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지역화폐라 그러면 옛날에 무슨 마을 공동체 화폐, 뭐 지역 그 공동체 자조적인 뭐 품앗이 화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화폐는 혹은 지역상품권은 관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도 역시 이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법으로는 화폐가 정해져 있어요. 한국은행권이 법정화폐가 있어서 또 화폐라는 말을 쓰기가 사실은 좀 법적으로는 약간 꺼림직한 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고 불렀고요. 그 상품권이죠, 일종의 유가증권의 형태인데 중요한 게 이제 사랑인데 왜 사랑이냐는 그런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랑을 하려건 그거 아닌가요? 지역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역을 사랑해야 이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런 애양심. 뜻이고요. 애양심. 그게 지역 공동체 정신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법적으로는 지역 상품권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역 공동체가 다 같이 지역을 살린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용어로서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이 정권 들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 지역화폐라고 쓰던 지역상품권이라고 쓰던 뭐 별 차이는 없다. 별 차이 없습니다.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한 가지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예. 단어, 지역화폐를 쓰는 게 맞을까요? 지역상품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뭐 저희는 뭐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화폐라고 저는 미래지향적인 표현 부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좀 지역화폐라고 하는 말로 전화해서 쓰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일부 비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할인율이라고 하는 즉 10만 원을 사면 6% 할인이면 6천 원을 더 주는. 예, 9만 4천 원에 사서 6천 원을 그냥 더 주는 이런 이제 할인율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도 있고 재정 부담이 심하죠. 예, 재정 부담이 심해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거나 어떤 비판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판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7강부터 9강까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비판이 되게 많습니다만 핵심적인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과도한 할인율에 따른 재정 부담.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거는 사실은 뒤에 이제 부도가 나지 않도록 보증자산 그 발행액만큼을 보증자산을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이제 금융기관에 걸어놓으면 되거든요. 담보죠 일종의.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그러면 재정 투자가 어디 들어가느냐? 이 지역 화폐 발행 차액 내지는 그 상인들이 내야 되는 그 카드 수수료 부분을 이 지역화폐 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으로 내는 것입니다. 근데 할인율이 이제 초기에 주민들이 서로 합의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관주도적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쓰도록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좀 유인을 주는 거죠. 이게 할인율인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결국은 뭐 10% 할인율로 우리가 100억을 발행한다고 쳐도 그럼 매년 10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몇천억도 발행하고 막 할인율을 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뭐 경기 부양한다고 더 때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비판들이 있고요. 맞는 그게 또 심해지면 부정유통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인율이 커지면 소위 깡이라고 하는 부정유통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겠네요. 예, 깡의 유인이 바로 할인율이기도 하죠. 근데 지역화폐는 우리가 옛날에 썼던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거와 달리 좀 깡의 여지가 적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강좌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찌됐건 깡을 충분히 또 잡을 수 있는 이 정책적인 경험들, 온누리 때부터의 경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다 일리는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정책을 잘 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사실은 강좌를 만든 겁니다. 자세한 거는 앞으로 나올 7강과 9강, 7강부터 9강까지의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과도한 할인율에 의한 재정 부담 얘기를 하시면서 관이 주도해서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관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면 그럼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방안으로서 주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뭐 이런 방법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이 발행하기 전에 주민들이 충분히 이걸 갖다가 인지하고 우리가 이걸 써야겠다는 애향심, 아까 말씀드린 지역 사랑의 마음, 지역 공동체 정신, 우리가 남이가 정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관에서 발행하다 보니까 그런 정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사람들을 이걸 초기에 마중물로 이걸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인율을 갖다 부담하는 건데요.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재정 부담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경제 정책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사회 정책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남이가 정신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쓰기에 앞서서 이 시스템에 관련된 사용자나 가맹점 같은 이해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거버넌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자발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이 사회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 화폐의 본질에 더 맞는 정책이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품앗이 화폐나 주민 공동체에 의한 자발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꽤 있는 거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자세한 부분 다음에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민간의 신뢰와 합의에 기반한 그러한 지역 화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지역 화폐와 관련된 정책들을 보게 되면
그 소위 이제 전국 226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큰 수원시와 같이 130만 명이 넘는 시도 있고 그렇죠. 재정력도 좋고 그렇죠. 충남이나 뭐 창원이나 근데 저 밑에 가면 군이라고 하는 곳은 뭐 2만 3만 막 상당히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한 나쁘죠. 곳도 있어요. 그러면 낙후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도 하고 성남 같은 데서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굳이 이 성남시와 같은 재정 여건이 좋은 도시 지역에서 서울 같은 곳에서 경제력이 굳이 좋은 이것이 지역에서. 필요하냐 경제력이 좋은 곳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런 비판이 실제로 동일한 질문이 이제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했어요. 뭐라고 답했냐면 분명히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낙후 지역에서 하면은 좋은데 이걸 잘 사는 수도권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지역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도 하고 서울도 하잖아요. 다만 그 지역 내에서도 뭔가 격차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 내라도 분명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처럼 경제적인 약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연대와 협동에 의한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끼리 자기네 스스로 뭉쳐서 자기네가 서로 호혜를 베풀면서 가고 있는 이런 지역 공동체 정신이 기반이 된다고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잘 사는 지역에서도 이런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이런 화폐를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는 결국 청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본 거잖아요.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영업자도 있고 사실은 좀 더 그렇죠. 큰 뭐 기업들도 있고 거기도 정확히 격차가 있고 예. 지역 내에서의 격차도 있고 특수에 따른 격차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계층은 청년 얘기도 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주류 경제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대한 경제에서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나 뭐 청년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 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경제 사회적 경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또 다른 강좌가 준비될 것으로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네. 예. 요즘에 최근에 이제 지역화폐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도 많이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 그런 부분들도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네, 맞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경기를 붐업시켜야죠. 저희가 하여튼 이 참여와 자치 5.0을 진행하면서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정책론에 1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화폐 정책의 붐업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2강은 지역화폐 상품권이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다시 이 유튜브 마을진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제가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았어요. 뭐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출제자고 박사님 시험 보시는 거라서 박사님 강좌를 대답 안 하는 걸로. 자 그러면 뭐 제가 질문을 계속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짧게 지역화폐와 관련돼서든 뭐 오늘 유튜브와 관련돼서든 유튜브라고 하는 한 말씀 하시죠. 오늘이 2회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시험. 3회를 최 박사님 시험을 볼 것이냐, 주민자치 강좌로 4회를 볼 것이냐 고민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화폐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국민의 삶과 생활 경제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자체와 정부가 지급하고 있거나 또는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마을진담 2.0 두 번째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진담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